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12주차 2차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프로그램 기획의 이 개념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은 우리가 순서상은 두 번째 들어가 있지만 기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 이것이 프로그램 기획의 어쩌면 핵심인데, 이 프로그램의 기획은 결국 프로그램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의 속성,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 기획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은 성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획은 자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2차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많이 들었던 용어들과 그리고 익숙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는 그러한 개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해보면은 처음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수업 시작하고 한 5주차, 6주차 정도 수업 내용까지는 사실 그 과목의 기본적인 인트로 과정이기 때문에 용어나 아니면은 그런 속성 개념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주차, 6주차가 지나고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계속 새로운 개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같은 과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어찌 보면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한해서만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그래서 내용들이 생각보다 이제 좀 알 것 같다, 아니면은 좀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과목들이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그래서 공부하시기가 중간고사 이전과 비교했을 땐 상대적으로 조금 편하실 거예요 아마. 하지만 중간고사 이전에는 신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고사 이후가 지나가고 10주차, 11주차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한 학기 이제 중반부로 치닫기 때문에 많이 지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내 몸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이제 방학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 수업 듣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생활에 어쩌면 이제 전환점을, 반환점을 돈다 보시면 되겠죠? 그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이제 많은 또 공부를 하셨고 또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들이 또 이제 옛날처럼 처음 공부할 때보다는 이제 또 쉽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보시면요. 자, 기획은 무슨 과정이라 했냐면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기획 과정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고 계속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중요하다 했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자, 1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은 연중 행사로 할 수 없으며 그 계획이 시행되는 동안에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획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내년에 A라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고 B라는 케이스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게 이미 계획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계획대로 보통 많이 이제 진행되는데, 하지만 100% 계획대로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 대상자마다 적용되는 눈높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다른 대상자와 변화된 그 상황에는 어쩔 수 없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바뀌어지게 된 수정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기획회의를 통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기획은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두 번째 보시면은 기획은 지향점을 가진다는 거. 자, 이건 바로 뭐냐면요. 자, 볼까요? 프로그램 기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지향점은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표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계명문화대학교라는 학교를 입학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 3월 달에 입학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학문을 거의 이제 절반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학을 들어와서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진학한 데 대해서는 분명한 뭐가 있냐면은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을 받고 또 뭐 다른 기타 여러 관련된 뭐 학위를 받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나는 장애인 쪽에 의미를 두고 일을 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노인 쪽에, 나는 뭐 청소년 쪽에, 나는 정책 쪽에, 실천 분야, 임상 분야에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회복지 분야에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일을 한다기보다는 나는 대학이라는 캠퍼스를 한번 즐기고 싶고 대학이라는 졸업장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누구든 간에 결국엔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이것을 다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대학 졸업이라는 이 목표는, 대학 졸업이라는 그 지향점은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이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할 목적으로 사회복지학 전공 학위를 받기 위해서 입학을 하였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MZ세대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리 성인 학습자분들 중에는 또 직장 문제나 아니면 가족 뭐 자기 구성원의 문제나 또는 자신의 어찌 보면 또 건강의 문제, 또 기타 그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입학한 학생들 중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휴학을 한다거나 또는 자퇴를 하고 나가는 학생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획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돌발 상황과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에 몇 명이 입학했는데 중도 탈락을 누가 하게 되면은 다른 학과에서 우리 학과로 오게 되는 전과생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 TO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또 교수님들이 기획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 학과가 몇 명의 신입생을 받고 반을 어떻게 구성해서 할 것인지라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야간반 같은 경우에는 야간반은 원래 한 반으로 운영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2학년들은 보면은 한 반에 한 50몇 명이 해서 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1학년들부터는 이게 분반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작년 가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획이 이미 만들어졌고 원래 그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야간반 같은 경우는 C반, D반이 운영된단 말이에요.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전후 되겠죠. 한 30명 전후에서 2개 반이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운영되면서 그에서 오는 장점과 또 단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완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모두 학과에 입학해서 역량을 갖춘 다음 졸업장을 받고 졸업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복지 임상 필드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학과에서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지향점을 보고 반을 분반할 것인가, 수업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무슨 요일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학과에서 정하는 이런 전체 계획 아래서 그에 맞는 기획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학생들도 졸업이라는 지향점을 바라보고 사회복지 임상 실천 파트에 가서 내가 일해야 될 거라는 그러한 지향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거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획은 당연히 목표 지향적이다. 계속 나오는 말이죠. 당연히 이 기획은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기획은 미래지향적이다. 말씀드렸듯이
평가는 했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점검도 되겠죠. 그리고 이미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했는 것에 대한 반응 피드백입니다. 하지만 기획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찌 보면 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기획은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하여 미래의 사건을 꾸미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026년도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에서도 2026년도 이미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 수시 합격을 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 이때쯤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입학하려고 수시로 이제 지원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2학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들 지금 1학년이었겠죠. 그분들이 뭐라 했냐면 2학년들 부럽다고. 이제 저분들 실습도 다 마쳤고 이제 저분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 부럽다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이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입학하려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위치에 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사회복지 상담학과에서는 신입생들을 어떻게 또 배정해서 반을 어떻게 분반해서 수업을 과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게 이미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획은 나왔고 그에 맞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또 방학 때 실습하고 9월달, 10월달 이런 식으로 해 각각에 맞는 기획을 이미 또 그때 만들어가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기획은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 자, 기획된 프로그램은 수행된 과정에서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마다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맞는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니까 너는 틀렸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사회에서 고전적인 방법밖에 안 되겠죠. 그래 되면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올 사람만 따라가게 되고 이건 현대 사회에서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이제 방법이 고안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획은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상황이 비슷한 클라이언트 즉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저마다 느끼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 서비스 프로그램은 획일적인 방안이 아니라 다양성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잘 적용되는 치료 방법이 있지만 개인의 특성과 개인의 체질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약을 써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주사를 약이란 먹는 약, 경구 투여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제가 입원했을 때인지 한번 들은 게 있는데 이 환자가 이 주사를 맞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사 바늘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주사 바늘이 플라스틱이 아니잖아, 그렇죠? 물론 우리 IV 여기 왜 링겔이라고 그러죠? 링겔 수액 맞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맥으로 처음에는 뭘로 찌르죠? 쇠로 된 바늘로 찌른 다음에 쇠로 된 바늘은 빼고 이 고무로 재질로 되는 이 뭐랄까요 주사 바늘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가 있고 테이프를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플라스틱은 우리 몸을 잘 뚫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혈관 특히 혈관 주사 같은 경우.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한번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쇠 알레르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주위가 발갛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이제 주사를 맞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 약물 치료 같은 거로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동물 보호도 동물 보호 맞나요? 동물 보호 그 관련된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너무 동물에 대한 꼭 동물이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너무 또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조금 오바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동물은 동물이지만 그렇지만 또 옛날처럼 너무 이렇게 학대를 한다거나 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말하면 때리면 된다 이런 거는 또 조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은 다양한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기획은 학습과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이 말의 바로 뭐냐면은 결국 자 기획 과정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개선을 검토하는 활동 그 자체가 중요하다 했는데 뭐냐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성장하잖아요. 이걸 우리 단어 성장통이라고도 하자. 내가 실패하면서 한 번의 실패가 또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왜? 그 실패를 베이스 삼아서 다음에 그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실패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꼭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그 사람의 어찌 보면은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찌 보면은 이 스타일 아니면은 일하는 추진력 이런 것들을 뭐 하게 됩니까? 내가 학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일어나가는 거라 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년 2026년도 계획안을 이제 만들 때도 혼자 절대 안 합니다. 그 각 팀 구성원들이 같이 모이는 거죠. 뭐 제일 위에 책임자부터 막내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기획회의를 혼자 하는 경우 보셨어요? 절대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부터 막내까지 다 참여해야 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각 세대에서 지향하는 패러다임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어찌 보면은 제가 맡고 있는 바우처 팀에서도 우리 계획안 만들고 기획회의 할 때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전체 총괄 책임자인데 우리 바우처 팀에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제공인력으로 운영되는 우리 임상심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50대 중후반 심지어 60대 초반인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연세 드셨으니까 저분은 굳이 말하러 이런 게 아니라 이 상담이 필요한 임상심리사나 아니면은 이제 또 청소년 상담이나 이런 필요한 연령대가 보면은 자 저는 아직 제 자녀가 학년기에 있단 말이에요. 즉 아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결혼을 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의 상담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나도 내 자녀를 결혼을 안 시켜봤어요. 아직 우리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 문제나 직장 생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부모님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가 상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공감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이유는 그렇죠. 이미 그 자녀를 직장을 보내보고 결혼을 시켜본 그 부모님이라면은 무엇이 힘들었고 무엇이 또 어떤 뭐 그런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또 잘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맞는 이 상담사와 제공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센터 같은 경우는 이 부모 코칭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 코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 박사 후배니까 지금 44살인가? 43살인가? 44살인가? 뭐 그 정도 됐는데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 친구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이제 프리랜서로 또 들어서 이 몇 개의 코칭 사업만 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제 제가 서비스 센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남는 시간에 제가 한 서비스를 주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다른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본인도 하고 싶어 하길래 대상자들도 뭐 괜찮다길래
한번 서비스를 맡겼는데 원래 6개월 서비스인데 3개월 하고 결국 바뀌었어요. 이유는 본인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본인이 결혼을 안 했고 결혼 생활을 안 했고 자녀가 결혼 안 했어요. 당연히 자녀가 없겠죠. 그런데 부모 코칭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코칭을 하면서 어떤 좋은 부모가 되고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가르치는 교육인데, 자기가 교육을 안 했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은 하죠. 왜요?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하지만 공감력은 떨어질 수 있겠죠. 왜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이라는 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와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학습과 성장 과정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획의 속성은 이렇게, 기획은 지속적인 과정을 가져야 되고 지향점, 즉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목표 지향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이제 계획이고, 그리고 개방성을 가져야 되고, 왜 많은 상황과 또 많은 그러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습과 성장을 지향하면서 나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기획의 속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계속 하는 말인데, 자,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은 목적과 현실 차이를 좁히는 것, 즉 이상과 현실의 그 갭을 좁혀나가는 거죠. 뭐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과 대학이라는 캠퍼스의 학위, 즉 대학 졸업장과 입학 전 2년이라는 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년이라는, 거의 이제 1년까지 거의 다 마쳐가니까 이제 1년이라는 갭으로 2년이 1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좁혀들었죠. 내년 이 시간이 되면요, 몇 달로 이제 줄어들겠죠. 그것처럼 프로그램의 기획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종착점과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를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좁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딱 만나는 날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은요, 분명하고 논리적이며 통일성 있고 결국 클라이언트의 초점을 두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안을 만들고 기획 회의를 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스키드모어는요, 사회복지 조직체에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는 불확실성의 감소, 그리고 합리성의 증진, 그리고 효율성, 효과성, 이건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책임성의 이행, 결국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스키드모어가 언급했던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 뭐냐면 기획이 왜 필요하면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사회복지 조직은 급변하죠. 환경과 속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가 결국에는 혼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목표를 갖고 출발했는데 환경과 상황이 막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획을 계속 하면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대안을 찾아내고 그때그때마다 목표 달성에 있어서 회방하는 그런 이제 불안 요소가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것.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이 필요한 이유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합리성 증진. 당연히 이 기획을 통해서 이 조령 모계적인 정책. 대개 보면 아침에 뭐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바꾼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어찌 보면 좀 줏대 없이 너무 좀 신뢰성이 없다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두 번째 보세요. 프로그램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거. 계속 불안 요소를 감소시키고 새로운 걸 접목시키고 계속 목표 달성에 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에서는 이 합리성 증진, 이것도 될 수 있겠고, 효율성 효과성은 뭐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당연히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타 시간 같은 게 되겠죠. 효율적으로 잘 해야지만 결과를 잘 달성할 수 있겠죠. 돈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결과를 얻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을 90점을 올리고 싶어요. 지금 70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놔두니까 계속 70에 머물러요. 그러면은 학원을 보내야 되겠죠. 과외를 시키든지.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가지고 이제 90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성적은 향상되죠. 뭔가 좀 찝찝하죠. 왜요? 이건 너무 효과는 봤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볼 수 있죠. 왜요? 수학 성적 중학교 70점이 90점 될 때는요. 굳이 1,000만 원짜리 과외 안 해도 되거든요. 한 3, 40만원짜리 그룹 학원만 보내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과 효과성을 정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고, 책임성. 당연히 그것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워커들도 책임성을 잘 이행해야 되지만 프로그램을 받는 클라이언트들도 끝까지 잘 자기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사회복지조직은 사회의 인가를 받은 정부와 개인의 기부금, 즉 정부의 세금과 누군가의 후원금을 통해서 그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 조직이 목표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책임을 지면서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의 필요성은 이렇게 뭐 짧게 한 4가지로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열평가 12주차 2차시 시간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12주차 3차시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